25일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로고가 발표되자 분쟁이 붙었고 인터넷상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침울한 분위기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큰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엑스포 관계자들은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사카 엑스포는 아베 정권의 자충수로 이미 폭망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참 투자가 이뤄져야 할 오사카 엑스포 현장은 찬바람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오사카 엑스포는 일본 경제를 다시 힘들게 할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등록 엑스포 오사카 엑스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의 공식 로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생명의 빛을 표현한 것이며 아트 디렉트 다모츠 시마다가 이끄는 오사카시의 팀 이나리가 고안한 디자인입니다. 유치하다, 징그럽다, 끔찍하다, 무섭다 라는 평가도 있으며 친근감이 있다, 귀엽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표 하루 만에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오사카 엑스포 관계자는 꽤 기발하고 기억하기 쉽고 짧은 시간 안에 화제가 되어서 기분이 좋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하루 만에 다양한 제품과 캐릭터가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의 폭망과 시19로 인해 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와중에 이런 논쟁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 엑스포 관계자들은 완전히 죽어버린 엑스포 열기와 투자에 조금이라도 불이 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의 폭망이 예견되는 것은 최근 시19 사태 때문뿐 아니라 아베 정권의 자충수가 있습니다. 2020년 등록 엑스포는 10월에 두바이에서 열리기로 했지만 시19 사태로 국제박람회 기구가 2021년 10월로 1년 연기할 것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아랍 국가가 주최하는 최초의 엑스포이고 역대 최다인 192개국이 참여했고 처음으로 국가당 한 건물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중동 산유국이 오일머니 파워로 상상을 초월한 화려한 대회를 보여줄 것이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등록 엑스포는 참가국들이 직접 국가관을 지어야 하는데 두바이의 상당한 지원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국가별로 만들어졌습니다. 역대 최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오사카 엑스포입니다. 일본 경제가 폭망한 상황에서 국가관 건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개국에 달하는 참가 국가들이 직접 비용을 감당하면서 화려한 국가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19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갈수록 암울한 예측만 들려오는 이때에 일본의 오사카에 2025년을 내다보고 국가관을 건립할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당장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 오사카 엑스포 관계자들도 참가 독려와 국가관 건립 독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니 오사카 엑스포 관계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참가 결정을 하고 설계와 건축을 들어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오사카 엑스포는 시19 사태와 관련 없이 이미 폭망의 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가 결정된 2018년 12월에 이미 오사카 엑스포의 경제 효과는 과장되었다는 분석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경제 효과 2조엔 약 22조 2천억 원을 내세웠지만 너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기사가 지적한 것은 오사카에 통합형 리조트를 2024년에 건설해서 엑스포의 중장기 사업 채산을 카지노에서 얻겠다고 한 것은 불순한 의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베 정권이 통합형 카지노 리조트를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이 특집 기사에서는 오사카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기업들이 투자해야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그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과 가치가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오사카 엑스포는 결국 카지노만 남게 되고 지역 기업들은 망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오사카 엑스포는 카지노 리조트와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 오사카 올림픽을 준비하다가 빈 땅으로 남아있는 애물단지 인공섬 유메시마를 살린 비장의 대책이 엑스포와 카지노 리조트였습니다. 170만 제곱미터의 광대한 매립지에 100만 제곱미터에는 오사카 엑스포를, 나머지 70만 제곱미터에는 카지노 리조트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나온 개발 계획이 카지노 리조트 개발업자들이 인공섬 유메시마까지 들어가는 모든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끝내주는 아이디어라고 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특집 기사에는 그렇지만 대회장까지 가는 철도 연장 계획 비용 1,700억엔 약 1조 9천억 원은 오사카시와 아베 정부가 감당하면 된다는 것조차 오사카시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는 현재 C19로 인해서 재정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물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의 인공섬을 하나 살리기 위해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일본 경제가 폭망하다 보니 도로 개설과 철도 연결을 제대로 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18년에 작성한 특집 기사 중에는 2년 후에 다가올 도쿄올림픽도 무사히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측은 C19에 대한 것은 아니고 슈퍼남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 특집 기사는 인공섬 유메시마는 바다 위에 떠있는 황량한 지역인데 오사카 엑스포 이후에 카지노 리조트로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도리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메시마는 슈퍼남의 대지진이 일어나기만 하면 완전히 고립이 되고 해일로 인해 바닷물에 그대로 덮여버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유메시마를 살리겠다는 짧은 생각에 많은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의 예측대로 도쿄올림픽은 연기되었고 곧 중단될 것입니다. 과연 이 기자의 예측대로 슈퍼남의 대지진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오사카 엑스포의 운명과 함께하는 카지노 리조트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국토교통성 부대신으로 관광 정책을 담당하면서 아베 내각의 카지노 리조트 정책을 주도했던 아키모토 츠카사 중의원이 작년 말에 뇌물 혐의로 체포되면서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아키모토 의원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풀려난 후에 증인들을 만나서 부지런히 매수하고 다니다가 지난 20일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카지노 리조트를 추진하던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오사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일본은 여러 카지노 업체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사카 진출을 노렸던 미국 MGM 리조트 인터내셜도 심각한 적자로 사업을 재고할 정도이며 인공섬 유메시마에 카지노 설계라도 시작할 업체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베 정부의 카지노 리조트는 지금 진도가 나갈 여력도 없고 상황도 못 될 정도로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이제 오사카 엑스포는 그 황량한 인공섬에 건물만 지어야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삽질을 시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베의 꼼수가 결국 일본 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심어준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성공 국가로 불린 베트남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재확산하면서 그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0일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이날 코로나19 환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 명은 다낭 출신 33세 여성이며 다른 한 명 역시 다낭에 사는 47세 여성이다. 이로써 그동안 한 명도 없던 사망자는 다낭발 재확산 이후 계속 늘어나 13명으로 급증했다. 전날에는 3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다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거나 다낭발 환자와 접촉한 이들로 조사됐다. 베트남은 강력한 입국 제한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해왔고 그 결과 4월 말에 일찌감치 코로나 퇴치를 공식 선언했다. 석 달 이상 지역 감염이 제로를 기록하면서 경제 활동 재개 속도도 빨라졌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100일 만에 중부 다낭에서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57세 남성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이후 재확산이 시작됐다. 영국 BBC 방송은 전문가들도 베트남의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확산에 당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멜버른의 버넷 연구소의 마이클 툴 교수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첫 번째 코로나 확산 당시처럼 베트남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툴 교수는 베트남의 재확산 사례는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바이러스는 그 틈 안으로 들어가 급속히 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옥스퍼드대 임상연구부문의 로디어 한둔 교수 역시 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여전히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100일 만에 처음 코로나에 감염된 57세 다낭 남성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훨씬 강한 변종이나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미입국자들이 재확산의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지난달 다낭과 광남성에서 각각 27명과 21명의 미입국 중국인이 잇따라 적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낭발 코로나 재확산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되지 않았다. 이보다 전문가들은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100일 동안 무증상 환자들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적발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또는 격리 절차에 허점이 생기면서 확진자가 성급하게 격리 해제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베트남 코로나19 사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시드니 대학의 저스틴 비어즐리 전염병 부문 부교수는 방송에 100일 만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 수주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낭에서 유포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무인 타인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도 지난 4일 보건부는 역학조사와 예측 모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7월 초 또는 7월 8에서 12일부터 국내 감염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어즐리 부교수는 또 베트남은 코로나 억제를 위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왔음에도 그 보호막을 약하게 만드는 일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국만 우선 2분기 악영제 코로나로 각국 희비. 한국은 선왕, 중국은 홀로 질주, 일본, 인도 등은 최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강타한 올해 2분기 아시아 각국 경제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 세계 경제가 기록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비교적 잘 버텼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경제는 유일하게 플러스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본,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한국 마이너스 성장폭 최소화 성공.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9%다. 경제가 뒷걸음질 치기는 했지만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충격파가 비교적 덜한 편이다. 블룸버그 분류로 선진국에 속하면서 지난 2일까지 2분기 GDP를 발표한 11개국 중 한국의 역성장폭이 제일 작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분기보다도 오히려 낙폭이 작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한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3.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역시 2일까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13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중국 등 1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GDP 감소폭 절대치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에 따른 피해를 다른 국가의 20에서 30% 수준으로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일찍 겪은 중국은 플러스 반등. 1분기에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6.8%까지 추락했던 중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에 극적으로 반등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일찍 맞은 탓에 먼저 충격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주요 경제국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를 딛고 경기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자 과감하게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감세, 재정 지출 확대 등 각종 경기 부양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폭등했다. 6월 수출입도 시장 예상과 달리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중국 소비자 심리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 당장 급격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일본 기록적인 역성장 걱정.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인 일본의 2분기 실질 GDP는 세계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1분기 수준을 압도하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지난달 9일 민간 이코노미스트 35명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2분기 일본 GDP 평균치에 따르면 전기와 비교해 23.5%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분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 여파로 소비와 생산 활동이 큰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이치세이미의 경제연구소의 신케 요시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숙박, 운송 등 관광 관련 분야의 소비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의 큰 요인이라며 일본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연 단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동남아시아 너나 할 것 없이 암울. 인도의 상황도 암울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 조처를 했다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면서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는 1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5%로 예상됐다. 통계 분석 업체 CRISIL은 마이너스 25.0%를 전망치로 내놨다. 인도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오는 31일 발표된다. 이미 2분기 경제 성장